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만에 지금 하다 보니까. 그리고 PD님 없이 한 게 지금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만신창이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 아마 지금 구모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어,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하시고 그래도 좀 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중요도 파일들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도 파일을 보시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맨날 원하니까 내가 드리긴 하는데, 현장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웬만하면은 이거를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없으시길 네, 좀 바라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달라고 할 때는 좀 걸을 거를 염두에 두고, 그죠? 그래서 뭐 A뿔만 본다든가 A뿔만 본다든가 그 다음에 C나 D는 좀 걸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수험생들이 본인이 결정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좀 멘탈이 많이 나약해질 때마다 좀 선택을 남한테 미루려고 하는, 근데 그게 그냥 남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봐야 되고 이거는 안 봐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이제 믿게 되니까 굉장히 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안심이. 그래서 이제 아마 좀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막 굳이 막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걸 오픈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거를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 작품은 A고 이거는 B야,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본 주객이 좀 전도가 돼서 막 그거를 얻으러 막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그 선생님도 사실 카르텔에 있지 않은 이상, 그렇잖아. 그 선생님도 뭐 정말로 어떤 게 출제될지는 잘 모르는 입장인데, 학생들이 너무 그것만 맹신을 하면 물론 참고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맹신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뭐 한번 오픈을 해보자. 왜냐면 나는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그것보다 작품의 특징을 또는 기출 분석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학생들이 원한다면 일단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맞았어요. 근데 잘 맞는다라는 게 내가 찍는다라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중요도도 오늘 이제 이거를 보면서 같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고 기출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일단은 기출 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출제됐던 순서들을 위로 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제 최근의 경향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시대나 시의성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독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지만 문학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분석을 하는 거죠. 나는 무슨 교수님이 어디가 사라졌고, 나 사실 교수님한테 관심도 없고 어떤 교수님이 뭘 출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잘 안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기출되는 것들 분석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해드리고, 어떤 게 확률상으로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더 잘 출제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윤동주가 A 뿔뿔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동주가 나왔을 때 어디를 보셔야 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잡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오늘이나 내일은 여러분들이 컨디션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지. 그것보다 이제 막 바로 전날까지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감을 유지하는 거에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통은 감 유지보다는 멘탈이 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왜냐면 100점 맞으면 너무 좋은데 100점 맞게끔 나오는 모의고사가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사설 모의고사가. 그래서 기출문제 풀 거면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사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좀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좀 현장감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거는 비추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는 거 요거를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 연습용으로 좀 정리해 두는 게 내일 해야 할 일이고, 오늘은 조금 아마 늦게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시험 전에 한번 같이 정리해보자. 어차피 뭐 EBS 문학은 정리해보고 가시는 게 좋은데 같이 한번 좀 정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문화 중요도 파일 단톡방에 올려두셨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잘 많이 모이셔가지고 수능 전까지 매주 라이브는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 잠깐만, 이제부터는 좀 전체 공개로 해볼까? 보자. 저속 모드가 뭐지? 네,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네, 전체로 좀 다시 보려고 하거든요. 잠깐만, 설정만 바꿨어요. 네,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궁금한 거나 뭐 필요한 거나 그 다음에 오늘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혹시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중요도 파일 다운 받으셨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선생님이 선정을 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를 오픈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픈한 거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저작권상으로도. 근데 이제 파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기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밤 시간이어서 선생님을 그래도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원래는 손만 이렇게 필기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강의식으로 네,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너무 굿노트에서 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긴 하거든요. 편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걸어둔 거라서 선생님 기본 암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카톡에 있는 거를 좀 캡처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안. 잠깐만.
영상을 남길지가 지금 고민인 게 앞에가 퀄리티가 조금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수업하는 거는 좀 잘라서 최대한 좀 올려볼게요. 네. 좀 그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사실 100점이 목표가 아닐 거잖아요. 구모가 목표인 상황에서. 물론 수능까지는 1등급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 당장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효과가 높을 게 EBS 문학 정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매나 화작 정리,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도 기출 좀 보시는 게 좋고, 엄매도 벼락치기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현강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하지만 엄매는 매 달마다 시험 직전에 바로 벼락치기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일 좋습니다. EBS 정리하는 거는. 네. 어차피 지금 안 할 거잖아, 그죠? 지금 그냥 집에 와서 씻고서 자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화작도 기출 보시는 게, 최근 기출들 좀 보시고 막 문제 푼다기보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한번 패턴을 쭉 정리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 네, 문학 중요도 작품들 선정한 것들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질문도 계속 같이 볼게요. 음, 1등급에 딱 턱걸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진짜로 몇 분 정도가 굉장히 좀 그 시험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좀 벼락치기로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뭐 문학이라든가 뭐 그 엄매라든가 뭐 화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는 사실 굉장히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작품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작품들의 특징을 좀 잘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좀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좀 사실은 독서랑 문학이랑 분석하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제 구모 끝나고서 이제 조금 더 강의를 할게요. 근데 이제 일단은 독서 같은 경우는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내시는데 집중하셔야 되고, 문학 같은 경우는 확실한 오답을 걸러내는데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거꾸로 해.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 찾으면 손가락 걸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적절한 거를 찾았을 때도,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았을 때 상관이 없는데 적절한 걸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독서에서는 오히려 정답을 확실하게 못 골라가지고 오답 X 막 이런 것들만 골라내다가 정답이 맞나 안 맞나 이러다가 이제 고민하다 끝났는데, 거꾸로 돼야 되긴 하거든요.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근데 뭐 그거는 지금 시점에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시점에선 제일 좀 도움이 될 게 아는 작품들 보시는 거. 그래서 사실은 고전 시가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는 오늘이랑 내일만 보셔도 사실 웬만한 작품들은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 EBS 하루 종일 조금씩 보는 거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연계는 사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 그 다음에 구모 보고 나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강의를 선생님이 작품별로 좀 정리하는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올해 수능 전까지, 알겠죠? 일단 아마도 이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거 말고 선생님이 조금 더 그 원래 그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하던 것들 그거를 이제 좀 잘 습득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준비할게. 이게 네, 핑계를 대자면 라이브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채널로 연습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팔로우나 뭐 이런 것들 좀 돼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독서 올해는 보고 가셔야 돼요, EBS. 왜냐면 지금 계속 수업을 못하고 있어, 그치? 근데 질문을 받는 거를 더 먼저 할게요. 왜냐면 독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쉽게 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치? 육모 이후로 쉽게 낸다고 하고 있는데 육모가 사실은 연계 체감이 좀 됐어요, 독서가.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쉽게 내라 라고 했는데, 더 쉽게 내는 방법은 사실은 딴 게 아니고 애들이 쉽게 풀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문 자체 난이도도 좀 줄어야 되지만 그게 EBS를 안 봐도 된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서 EBS만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그래야 사교육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EBS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려면 EBS에서 본 거 같은 내용의 그 작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비문학도 독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실 연계체감 높이는 방법이 좀 비슷하게 쓸 것 같은데 4문단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3문단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돼요. 그리고 한 문단만 생경한 지문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보기 지문을 이렇게 좀 내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올해도 분명히 좀 구모나 수능에서도, 만약에 구모에서 그 방법을 못 쓴다면 수능에서는 분명히 좀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까지 푸시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는 체감이 안 될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시고, 언매벼락치기는 사실은 다 훑어보면은 어차피 다 대충 보거든요. 그래서 다 훑어보시지 마시고, 언매는 일단 네가 지금까지 기출 풀었던 것들 중에 틀렸던 것들, 그거를 좀 한번 다시 보시는 거. 그리고 헷갈렸다, 별표해놨다, 그거 다시 보시는 거.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바로 풀 수 있게끔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외웠던 개념에서 그거에 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외워서 풀라가 아니고 외웠던 개념이 바로 툭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까지 기출 풀었던 것들만 다시 보셔도 언매는 사실 충분해요. 그래서 언매는 맨날, 네, 언매 당연히 체감 되죠. 언매 체감 당연히 되고, 근데 EBS 체감이라는 것보다 EBS는 사실 좀 단권화 시키셔가지고 기출이랑, 그래서 아 기출에서 요거 나왔는데 EBS에서는 요렇게 나왔었구나 정도로 그냥 정리만 해두시면 되고, 지금은 그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요때는 EBS 지문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틀린 것만 보시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 하시려면 일단 기출. 네. 근데 사실은 언매가 됐건 기출이 됐건, 언매는 사실 많이 체감이 될 것인 게, 언매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 안 그래? 문법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은 케이스를 풀어보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비문학은 사실 그런 부분이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뭐 사관학교가 됐건 무슨 뭐 사설이 됐건 뭐가 됐건 무조건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주간지 영치기 용도로 당연히 풀어보시는 건 너무 좋고요. 강의는 사실 지금은 강의까지는 안 했었어요. 근데 필요하면 지금 라이브 하면서는 조금 구모 이후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엄매. 근데 사실은 엄매는 지금 이렇게 내가 그냥 봐서는 잘 문제점을 진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루 전날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좀 여러분들이 풀었던 또는 틀리는 문제의 패턴을 적어서 이메일이나 이런 데로 아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좀 그걸 가지고 아, 이 학생은 이런 패턴으로 지금 틀리고 있구나 라는 걸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지금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는 글쎄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독서 문학은요, 보통
2, 3, 4일 차로는 이제 두 지문씩 정도 들어가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진 않으실 거고, 근데 다 EBS 변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치기로 굉장히 좀 좋으실 겁니다. 근데 기출은 킬러 문제건 아니건 무조건 중요해요. 예. 그리고 나는 사실 기출이 된 이상은 음, 이번에 사실 육모에서 기출 분석, 그러니까 킬러라고 발표를 했던 거는 선생님이 분석했을 때는 좀 오답률 높은 순서대로 들어갔던 경향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좀 지문 자체 제재의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들로 구성이 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수학이나 다른 파트들처럼 딱딱 그 파트별로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도 모호하지 않나,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다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모의고사는 다양하게 풀어보는 거 너무 좋죠. 난이도도 사실 그 얘기를 이제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이감이나 뭐 상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모의고사 회사들에서 아마 구모를 보고서 당장에 이거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 게, 그리고 난이도는 무조건 높일 것 같아요. 왜냐면 구모가 만약에 쉽게 나왔어. 그러면 얘기할 말이 6월하고 9월이 쉬웠으니까 수능은 부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구모가 어려웠어. 이게 지금 사실 제일 문제인데, 구모가 어려우면 너네 봐, 6월에 분명히 쉬웠잖아. 그리고 6월 이후에 정부에서 쉽게 낸다고 했잖아. 킬러 없앤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어려웠어. 쉽게 낸다고 했는데 그럼 수능은 이거보다 난이도가 올라갈 텐데, 이런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누구의 말도 예측을 한다라는 말은 사실 다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대비는 무조건 어렵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분명히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대비를 하는 거는, 솔직히 화작 같은 경우도 선생님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쉬워도 문제다. 왜냐면 1컷 시 10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컷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바로 하나만 틀려도 뭐 3이 뜨거나 뭐 이런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그치? 문학 화작에 80분 쓰는 거는 EBS 연계랑 기출이랑 이런 거는 좀 중요하죠. 많이 풀어보면서 좀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줄이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 거는 정확도를 높이는 문제였었고, 시간 줄이는 거는 지금부터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생각해봐. 지금부터 이감이나 상상이나 이런 거 푸셔도 모의고사 20회 이상 풀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는 전혀 지금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우리 단톡방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카톡방에 딱 올려놨으니까 그쪽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수업 미안해.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5분 안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작품들 특징들 정리하는 걸로 들어갈게요. 네. 질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수업하기로 했었으니까. 수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근데 독해력 문제는 좀 길게 해야 돼요. 얘기를 길게 해야 돼서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우리 주소를 일단 올려둘게요. 잠깐만. 미팅 등 URL 복사를 해서 네, 여기 올려뒀고, 그러면 네, 우리 단톡방 있는 학생들이 조금 중요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선생님은 요거 가지고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수능 특강이랑 완성이랑 해가지고 중요도들을 다 선별을 해뒀었어요. 근데 보시면 일단 여기는 선생님의 자의적 해석보다 그래서 지금 제일 보시면 이렇게 기출에서 나왔었던 패턴들을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로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강색이 별표가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별표 개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비어있는 별이 지금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던 순서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윤동주가 제일 중요하죠. 그지?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사실 윤동주님은 구모에 나오기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가 아니야. 너무 중요해서 나 같으면 수능에 내려고 아껴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윤동주님 같은 경우는 가장 영순위로 A 뿔뿔로 올려두긴 했는데, 일단 나온다면, 근데 뭐 A 뿔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윤동주님 하면 어떤 거 보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바로 보이죠? 성찰이에요. 성찰. 그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다 보는 건데, 성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대상을 나로 두면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 그 내용들에서 학생들이 성찰 반성을 헷갈리는 게, 반성을 막 부끄럽다 이런 얘기로 보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부끄럽다가 아니라, 물론 부끄럽다도 포함이 되죠. 근데 부끄럽다만이 아니고, 내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페이지도 필요하겠다. 네. 보시면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다 봐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볼 때는 이상적자가 이상적자를 봐도 되고, 이상적자가 현실적자를 봐도 되고, 현실적자가 이상적자를 봐도 되고, 즉 어떤 자가 나를 볼지는 몰라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서 성찰, 이거는 다 성찰이거든요. 근데 반성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포함이 돼요. 이상적자가 현실적자한테 하는 태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지켜볼 때 나는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적자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적자가 봤을 때 내 모습이, 나는 왜 이런 하찮은 모습이고, 왜 나는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냐, 왜 이렇게 참회를 하는 글을 남겼어야만 하냐, 과거에 나는 이라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마이너스인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면, 이미 그때 바로 반성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김수영님이라든가 대표적인 작가들이 이제 뭐 윤동주님이나 김수영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윤동주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성찰 반성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극복 의지를 드러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막 의지적이고 막 이육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 윤동주님 같은 경우는 사실 왜냐면 그것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윤동주님도 그렇고 한용우님도 그렇고 약간 존댓말을 쓴다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뭐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의지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항상 그런 태도가 나타났을 때 내가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태도가 나타났을 때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든 나는 이겨내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윤동주님이 이거를 제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가들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의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능에서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에 비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비교를 했었지만 그죠? 근데 실제로 그 현대신으로 했었을 때는 사실 작년에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사실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에. 근데 원래는 신동엽 시인보다는 김수영 시인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는 요거는 되게 세게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존재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센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극복 의지까지 나아가는 거는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재밌는 특징인데 윤동주님 같은 경우 특히 참외록과 길은 나는 올해 수능에 구모에 안 나오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윤동주님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특수 안에. 그래서 참외록과 길 어떤 게 나와도 사실 수능에는 가장 영순위로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잘 봐두셔야 되고 무조건 성찰이 나올 거라서 그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지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왜냐면 현실에서도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나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저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전 그냥 나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길에서도 돌담이 있지만 나는 계속 걸어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것이 올해 그의 반과 인동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둘이 성격이 너무 달라. 근데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출됐던 작품들도요. 조찬이나 인동차나 향수나 이런 작품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제재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작가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지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었어요. 이미지. 그래서 감각적이다라는 말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어떤 작품이 됐든지 간에.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작품들 중에 김수영 시인님의 김수영이래 정지용 시인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작년에 EBS 나왔던 거 아이가 죽어서 슬픈 것을 노래한 작품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리창이 있죠. 그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에 반은 종교적인 특징이고 인동차는 일제강점기를 버텨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은 일제강점기 아니야.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너무나 슬프게 절절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윤동주님처럼 성찰이야 요렇게 일관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지용 씨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이미지, 심상에 관한 부분들이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동차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정서가 잘 드러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서가 잘 드러나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래서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인동차는 특히나 잘 보시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할아버지가 그냥 차 마시고 있다는 얘긴데 집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바깥에 풍설이 막 계속 이렇게 내리치는데도 일단 어, 직장인 알고리즘에 떴어요? 자, 그럼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수능 앞두고 있어서 네, 지금 내용들이에요. 일단 보시면 인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양상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분은 산속에서 그냥 인내하는 모습, 말 그대로 인동이잖아요. 겨울을 견뎌내는 모습으로 이 일제강점기를 버텨내는 모습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동차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 주제적인 측면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두셔야 되고, 한요은님은 뭡니까? 한요은. 네, 이러면 지금 사실 오늘 끝도 없는데, 그죠? 나도 진짜 약간 선생님 요즘에 궤도님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보는데 8시간 라이브가 있는 거야.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지치시니까 나중에 수능 끝나고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최대한 오늘은 12시 안에 끝낼 거예요. 네. 보시면 한용우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거짓 이별이랑 또 사랑의 측량이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큰 특징이 일단 종교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뭡니까? 역설이죠. 그치? 역설. 사실은 한용우님의 거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고, 벼락치기 해야지, 그지?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설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한 50, 대부분 말고 50% 이상은 일단 정답 선지로 되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로는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봐두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이번에 지금 사랑의 측량 같은 경우는 선생님 봤을 때는 거짓 이별보다는 사랑의 측량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데, 사랑의 측량은 작품이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역설이 3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도 역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용우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뭐 스님이고 일제강점기고 이런 거는 보기를 보셔야 되고, 보기 아니면 사랑 얘기밖에 없어. 일제강점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스님인 것도 안 나와요. 절대자로서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 절대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지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오히려 역설법이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광균 같은 경우도 잘 볼 거야. 왜 그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9평 다 잘 볼 겁니다. 김광균님 같은 경우도 정지용님처럼 굉장히 좀 그 이미지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수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수능 그 모의평가에 또 출제가 됐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내용이 되게 슬픈데, 그죠? 누이 동생의 죽음을 진짜로 추모하는 얘긴데, 문제는 되게 슬픈 건 알겠어. 그리고 김광규는 나름의 슬프다라는 표현들은 드러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지금 별로 없네. 근데 문제는 이 이미지가 너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서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많이 나오고 감정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슬프다라는 단어가 워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잡아가시면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문학을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도 구모 이후에도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벼락치기가 우린 지금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좀 독해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모 이후에도 계속 팔로우해서 좀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정주라든가 김소월은 조금 특징들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송수건 같은 경우도 기출작가여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나팔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고재종의 또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세안도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런 작품들은 선생님 봤을 때는 구모에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구모에 어떤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되게 많이 내. 그리고 막상 수능 때는 어, 자아성찰하고 뭐 이런 걸로 많이 내는데, 일단 의지적인 태도로 했을 때 막 담을 넘고 그죠? 막 이런 넝쿨 식물들에 비유한 그런 마인드가 되게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좀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안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금 옛날 쇠락하고 그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쇠락한 농촌의 모습, 그리고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쓰러진 이 뭐야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애들을 보아라 라고 해서 거기서 희망을 찾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재종은 면면함에 대하여보다는 세안도가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평가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세안도는 또 EBS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특징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현대시 쭉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서 중요 작품들 위주로 지금 보는 건데, 김광규는 외우세요. 네, 뭘 외워야 되냐면 이거 외워야 돼. 그냥 반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반어. 네, 무슨 얘기냐면 반어는 지금까지 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선지는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반어가 출제가 답이 된 적은 없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특히나 EBS 연계 작품이 아닌 작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반대로 말하고는 있지만 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강의 그 말을 하고 있는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속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황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반어는 글자로만 보면 티가 안 나잖아. 너 성적이 되게 좋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심인지, 이게 선생님이 평상시에 되게 그냥 입 바른 소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실제 팩트로 좋은 성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글자로 볼 때는 성적표도 안 보이고 글자만 나오니까 너 정말 좋은 성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김광규는 반어를 잘 드러내요. 그거에 대해서 이 학생이 실제 성적이 몇 점이에요 라는 거를 글에 써주는 거야. 그래서 상행을 잘 보시면 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뭐 풀벌레 소리를 이런 것들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뭐 맥주나 마시고 그냥 TV에 뭐 축구나 야구나 보고 그런 게 원래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거나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야. 너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팩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어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학 중요도 파일은 저희 여기 지금 메시지 고정해 놨잖아요. 단톡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착한 학생들이 계속 올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 선생님이 공개로 해놔가지고 기존에 팔로우 하던 친구들도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현대시 작품들 나머지도 중요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까지 내용들이 많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특징들 아니에요. 전체들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음, 빠르게 한번 나머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기택 시인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작품 다 지금 수특수 안에 사실 둘 다 들어가 있는 작가는 무조건 필수로 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슬래시를 해가지고 넣어둔 게 요게 지금 다 수특하고 수안에 둘 다 들어간 거거든요. 요거는 봐야 돼. 요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기택 시인은 지금 수능도 나왔었고 했으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김춘수 시인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건 아니야. 그래서 작품을 반드시 보셔야 돼. 그래서 능금도 사과잖아요. 근데 이 사과가 너무 되게 난해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작품 정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김소월은 근데 안 어려. 그냥 정서만 찾으시면 돼서 일단 김소월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박용래 워루는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나오면 어렵습니다. 특히나 막 귀뚜라미 겨울 귀뚜라미 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 부분이 할아버지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무 깎아 먹다가 그 다음에 막 갑자기 귀뚜라미 울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 어른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래가지고 몰라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클로버 모양은 올해 기출됐던 거. 그래서 사실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클로버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보셔도 되는 거긴 하죠. 아직까지는 올해 6월에 나왔던 작품이 9월이나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우는 꼭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거 추천한다. 안 그러면 요거는 너무 어렵게 보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귀뚜라미 나오는 장면은 할아버지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은 실제라기보다 조금 그 심정을 그냥 투영한, 그래서 정말로 왜냐면 벽이 무너지라고 그렇게 겨울 귀뚜라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그 앞부분까지는 사실은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면서 바스락거리는 그 지푸라기 소리에도 굉장히 설렜었거든요. 근데 그 설렌다라는 게 진짜 진심이었던 거거든. 너무 외로우니까 밖에 뭔가 바스락거려도 보통은 너무 무서워 이럴 텐데 저거 뭔가 새가 온 게 아닐까? 이래가지고 너무 그거에 기대를 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외로운 상황이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새가 아니면 얼마나 마음이 또 되게 좀 외롭고 슬플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또 귀뚜라미에 투영을 해서 이제 어떤 눈물이나 슬픔을 반영하는 그런 소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냥 장면으로 마무리를 해서 달무리로 배경묘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라서 그거는 좀, 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김기택 씨는 어떤 특징을 보는 게 왜냐면 그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랑 쥐랑 주제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김기택 시인 자체의 특징보다는 작품의 특징을 더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놓쳤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한 2, 3분 정도만 선생님이 지금 요거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저거 연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 3분 정도만 조금 바스락 거릴 테니까 화장실 다녀올 친구들은 다녀오시고 네, 선생님은 요거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이 나오고 막 잠깐만. 충전되는 거지. 네.
아, 화질이 좀 다운됐어요? 아, 그래? 화질이 다운된 거 아니고 선생님 얼굴이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네, 벼락치기 달려봅시다. 벼락치기, 응? 내가 오늘 중요하다고 한 것 중에 구모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됐나요? 나도 자꾸 선생님도 허리를 너무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재구 새벽편지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가지고 요거는 네, 간단하게 보셔도 네,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림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징적인 게 패촌행은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렇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신경림시는 우리 이제 고전 시가에도 그런 것들 있잖아. 양반인데 원래 양반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 풍류나 흥취의 대상으로 삼죠. 그치? 자기가 노동하는 공간으로 보질 않아요. 그치? 근데 가끔씩 뭐 위백교의 농가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보시면 자기가 농부의 빙이 돼가지고 농부의 입장에서 야 얼마나 힘든지 아니?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 이름 써 있는데 그렇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런 경우는 수능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그 작자층의 신분과 상관없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잘 출제가 되는데 일단 신경림 시인 같은 경우는 현대 시인 중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현대 시인들도 어쨌건 농부는 없잖아. 그지? 예, 그래서 다들 자연을 보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냥 너무 이 자연은 아름다운 거고 아껴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자기가 농부의 빙이 돼서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신경림 시인은 자신이 농민의 입장에서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게 되냐면 뭐 농무나 이런 것들 출제가 됐었지만 기본적으로 네, 외국인분도 막 들어오시네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애착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애착이 있으니까 농부를 하지, 그지? 근데 문제는 그 애착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힘들단 말이야. 내 일터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풍류나 흥취 대상이 아니고 내 노동의 공간이다 보니까 애착도 있고 그 다음에 힘겨움도 있어.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 이 두 개의 태도가 같이 드러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민의 어떤 힘겨움이나 노동의 고통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농촌 현실을 좀 많이 좀 어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대시 작가 중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외국어를 모르는 게 선생님이 네, 몰라서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강은교는 솔직히 사랑법보다는 왜냐면 이게 너무 쉬워요. 되게 줄글로 써 있잖아, 그지? 떠나려는 사람 그냥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멋진 이모. 네, 음.
근데 사실 신경님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지? 최근에 출제가 됐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밑으로 많이 빼두긴 한 건데, 작년에 나왔던 작가가 올해 안 나올까? 요거까지는 조금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근데 뭐 중요도로 순서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뒤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작품이 뭐 출제된 것 같진 않은데, 박목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지훈의 맹세가 나왔는데, 조지훈이 나왔는데 왜, 그쵸, 조지훈이 나왔는데 왜 박목월이 안 나오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비교적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이 뭡니까? 일단 청록파잖아요. 근데 굳이 또 거꾸로 생각하면 청록파 안에서만 계속 낼 이유도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에 비해서 만약에 되게 중요한 작품이면 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층층기는 사실 막 그렇게 어떤 박목월의 대표적인 시그니처가 될 만한 작품이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난이도도 없을 거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작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은교는 사랑법보다는 나라면 우리가 무리 되어라는 작품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명희는 기출이 됐었던 작가다. 이수익도 역시 그냥 그래서 뭐 빗불이라도 드리긴 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조금 네. 그리고 장성남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정급별은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런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들 이런 건 좀 잘 보셔야 되고, 박용철은 한번 좀 중요하게 보세요. 왜냐면 다른 것보다 박용철 작품은 싸늘한 이마가 너무 어려워요. 작품이. 그래서 1년을 우리가 보통은 1년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2년 따로 3년 따로 해서 막 이렇게 단어 위주로 분석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1년을 가지고 대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제대로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벼락치기로 분석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특이나 수완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해설에 그 사용설명서의 해석을 조금 보시는 거를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싸늘하니만은 아마 나오면 미리 잘 정리해두신 학생들이 아니면 어렵게 보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구상두 초토의 시는 사실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보통 6.25가 배경인 전쟁이 배경인 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쟁이 배경인 시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제일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나왔을 때 학생들이 잘 분석을 못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해바라기 얼굴이 막 걸려있다, 막 유리창에 걸려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앞니가 빠진 채로 아이가 뭐 언덕을 내려가는데 그 웃음에 무슨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중요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육모 이후에 네, 좀 작품 정리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짧게 할 거예요. 오늘처럼 막 긴 라이브 말고 뭐 쇼츠나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짧게 정리하도록 할 텐데, 일단 초토의 시는 벼락치기로 한번 보시는 거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어려울 거니까. 그리고 성의꽃 같은 경우도 구모 정도에는 나올 수 있어서 요거는 한번 쫙 봐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막 많이 이거는 꼭 보고 가야 돼? 라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도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가 아니야. 나와도 부담이 좀 덜하다 라고 하는 작품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 밑으로 빼둔 거는 작년에 나왔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오래 나왔거나 이런 작품들이 또 밑에 있는 거라서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시가, 사실 고전시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 특징들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소설은
뭐 이렇게 직전에는 조금 줄거리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것보다는 사실 문제 정확도를 높이는 거는 기출 분석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고전시 봐봐. 정철이 안 나오면 이상하죠, 그치? 이거는 여러분도 찍을 수 있잖아, 그치? 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출제 영순이에요. 근데 그래서 나 같으면 구모에는 안 내요. 왜? 수능에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예언하자면, 예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올해 구모나 수능에서 무조건 정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이유 아니고 이것이 성산별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산별곡은 여러분들이 아는 기존의 관동별곡이나 삼인곡, 송민곡과 다르게, 관동별곡은 언제 쓴 거야? 관동별곡은 관직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남성화자고, 그래서 주제적인 측면이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관동별곡 설명하면 조금 기니까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남성화자고 관직에 있을 때 쓴 거다. 그래서 주제가 그렇게 된 거다 라는 것들 보시면 되는데,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언제 쓴 겁니까? 유배를 갔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화자로 쓴 거고, 또 가상의 공간인 천상계, 지상계로 또 나뉘어서 설정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성산별곡은 관직에 들어가기 전에 쓴 거야.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특이해요. 이렇게 특이하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유배 가서 쓴 게 아니니까 뭐가 없겠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3인국, 송민국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하진 않아요. 웬만해서. 그것보다 연군을 많이 강조하죠. 제가 되게 억울해요 이런 거 강조하는 거는 견해어나 이런 윤선도가 조금 더 강하고, 정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도가 트신 분이라 좀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보다 기본적으로 임금님이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을 쓴 겁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우국의 심정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관직을 안 갔어 아직. 근데 무슨 우국,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임금님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연군을 하겠어, 그죠? 그래서 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자연 친화의 특징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면 성산별곡이 또 중요한 특징이, 거기에서 주인과 손님이 나타나는 설정으로 나와 있어. 근데 그 손님이 실제로도 자기 사촌 그 어르신 중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미 유배를 그러니까 관직도 올라가 보고 유배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미 그 어떤 거의 세속에 다 초탈한 상태의 어르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분을 보니까 야, 이게 양반이 해야 되는 태도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야. 근데 그분은 이미 할 거 다 해보다 보니까 자연 친화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차원이 높아져서 탈속의 경지까지 가요. 그러니까 완전 도가적이고 신선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산별곡에서는 신선에 대한, 신선을 추구하는 태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 라고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웬만한 작품들에서는 학문에 대한 의지가, 학문에 정진하겠다 또는 학문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한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공부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할 때면 맨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얘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부분을 꼭 여기서는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 작품 말고 드러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형광생들은 아실 텐데 뭡니까? 도산시비곡이랑 그 다음에 이의 고산구곡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유배 가서는 당연히 학문에 대한 얘기 안 하실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관직에 있을 때도 거의 안 해요. 충성 얘기하기 바쁘죠. 근데 그런 정도가 되는 건
유배가 아니라 은퇴를 했을 때가 가능한데, 은퇴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은퇴해서 쓰신 게 이랑 이황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학문에 대한 정진도 드러나거든요, 학주자. 근데 청산별곡에도 학문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특징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구모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걸 가지고 또 수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영상을 아예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능에 나오게 구모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모는 그거보다는 조금 쉬운 윤선도의 견해어 같은 거 요런 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선도의 견해어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유배 가서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배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쓴 거야. 그래서 아직 억울하고 시비를 가려달라,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 라는 얘기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특징이 되고, 여기서 좀 오래 지나면 어부사지사로 조금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얘기들. 네, 채팅이 굉장히 웃기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자꾸 이모래. 이모긴 하죠, 그지? 네, 이모가 어디야, 그지? 아닙니다. 네, 예쁜에 주목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조이의 만분가 너무 중요하지. 근데 이름 봐봐. 만개의 분함을 노래했다라고 했어요. 주제가 뭐겠어요? 주제는 딱 봐도 유배 가서 쓴 거죠. 그치? 그래서 조이의 만분가 같은 경우도 특히나 유배 가사의 효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수능에도 나오고 모평에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만분가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왜냐면 이거 수능에 나오게끔 선생님이 요거를 또 강의를 할 건데, 이게 이전에 나왔던 파트가 되게 쉬웠어요. 수능이랑 모평에 나왔던 파트가 되게 쉬웠는데, 이번 EBS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수록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벼락치기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구모에도 나와야 되긴 하니까, 중요하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이의 만분가도 좀 출제 영순위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상 국어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특징이라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전원사시가도 엄청 중요해요. 전원사시가는 전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신기영 작품이 그 논란의 월선원 16경가 그거 쓰셨던 분이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작가고, 그 전원의 사계절을 다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인겸의 일통장유가도 그냥 보는 게 그냥 이제 선생님이 특징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게, 얘는 실제로 기행가사잖아요. 기행가사는 너무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여정견문 감상을 보시면 돼요. 근데 매번 심정이 바뀌어. 그래서 기분이, 배경 보면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러다가도 배 위에 막 망망대해 떠 있어. 그러면 너무 무서워.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외우시면 안 돼. 이게 청나라가 됐건 일본이 됐건 일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조금 부정적인 태도는 있어.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러면 또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 이런 애들한테 이런 좋은 땅이 있다는 게 애석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땅을 갖고 있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로 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조를 외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이게 뭐 자막도 아니고 그죠? 번역해 주시는 거 봐. 네.
그 지금 구모 대비 중요도 파일은 고정 댓글 보시면 거기 단톡방 들어오시면 네, 우리 학생들이 올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김인겸 네 그거 엄청 중요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올 때마다 분석하셔야 되고 모르면은 형광펜으로 좀 칠해가지고 해석 헷갈리는 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 동동 아시겠지만 동동은 그러니까 민중들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정철이나 윤선도 같이 아예 잘 쓴 작가의 작품이거나 아니면 아마추어의 작품. 왜냐면 아마추어는 솔직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려가요라든가 특히 고려가요는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 또 기본적으로 형식도 궁중에서 조선시대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출제 영순인데 동동은 특히나 아시겠지만 화자를 비유한 부분과 님을 비유한 단어들이 달라요. 매일 그 수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후반부를 가시면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보실 만한 부분이 있어요. 고어 자체가 뭐 보리수나무라던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은 수특에 안 나온 부분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지금 계속 쉽다고 했잖아요. 쉽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난이도를 쉽게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EBS를 강조하려면 EBS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래서 고전시가도 그리고 소설도 EBS 나온 부분은 일단 기본으로 조금 깔고 가셔야 됩니다. 아마 그 부분 일반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내일 볼 수 있도록 일단 편집은 선생님이 잘 못하니까 그냥 일단 올려둘게요. 네. 유익하다면 다행입니다. 너무 졸리시면 일찍 주무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일단 올려둘게요. 오픈 채팅방에 파일이 지금 들어가셨으면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아마 학생들이 또 올려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올려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지금도 올려주셨네. 그래서 저거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이덕모 작품도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네, 보셔야 되는 작품이긴 해서 넣어두긴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용비어천가는 정석가요. 정석가는 중요는 한데 왜냐면 이제 딴 이유가 아니고 고려가요여서 아마 중요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난이도로 봐서 육모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구모나 수능에 나오기에는 조금 아직 너무 쉽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네. 기읍 노래 너무 중요하죠. 기읍 노래 나는 요거는 네. 좀 수능 픽이야.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네, 내가 봤을 때는 기읍 노래는 구모에 안 나오면 선생님 강의 올려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리고 용비어천가는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문법에서만 나왔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엄매하는 친구들은 중세국어에서는 용비어천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문학에도 냈던 거야. 16년도 수능에.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어차피 용비어천가 여러분들 전문 못 봐요. 봐도 되는데 외울 수가 없어. 악장이라는 갈래 자체가 내용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그 왕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과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라서 완전 노잼이고
그 다음에 그냥 쭉 나열만 해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정도 돼야 어떤 후대 왕에 대한 어떤 당부나 이런 것들 좀 들어가 있어서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뭐 그렇게 음, 아니요, 문학 EBS 강의는 유료로 올릴 생각은 없어요. 지금 유튜브로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대면 강의 같은 경우는 현강 강의나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지금 가고, 근데 이제 현강 강의 같은 경우는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해설들 같이 진행하면서 분석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유료 강의지만, 그거 아닌 것들 EBS 작품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유튜브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다만 단기간에 좀 뭐 문학이나 독서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때는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좀 압축 강의나 이런 거는 한번 올려볼까? 뭐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 정리는 꼭 올려둘게요. 네. 그리고 매주 라이브 할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지금은 이제 사실 구모 전이니까 질문보다는 조금 이렇게 강의로 조금 들어주시고, 이번 주 말부터, 원래는 선생님 일요일 저녁부터 항상 했거든요. 일요일 저녁 9시 이후에 항상 했는데, 어, 그때는 보통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썼어요. 네. 오늘도 상태는 안 좋긴 한데, 일단은 처음이라서, 네, 좀, 음, 얼굴 오픈하고 했는데, 만약에 쌩얼이면 마스크 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어쨌건 일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중, 근데 주중 많이 참여 못 하실 것 같아서 아마 일요일 저녁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 기촉도는 중요는 한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면 서정주 작품은 모든 작품이 정서 위주로 돼서 슬퍼 이러면 일단 슬픈 시야. 그리고 너무 사랑해 이러면 사랑하는 시래요. 그래서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큰 맥락만 잡으셔도 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선생님 짚어드리는 부분들 보시고 내일 정리하시면 아마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을지문덕 작품은 수나라 장군 우중문한테 보내는 건데 아시겠지만 까는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사실 반어로 쓴 건데 한시는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어 작품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B로 봅니다. 그리고 정석가는 사실 B불로 두긴 했는데, 왜냐면 이제 A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B불로 두긴 했는데, 나 같으면,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고려가는 중요해요. 근데 나 같으면 너무 쉬워서, 그래서 6모 정도에 내지 않았을까? 뭐 9모나 수능에 내올 만한 작품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뭐 쉽게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르비에는 안 올렸어요. 네, 구평 중요도 파일을 이번에 안 올렸어가지고 그 파일로 보시면 돼요. 오픈 채팅방에 있는 거. 고전 소설까지 못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고전 소설은 아마 오늘 못 할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고전 시각까지가 제일 연계체감이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난서론의 겨능 같은 경우는 허난서론 작품은 이제 조금 출제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B로 둔 거지 안 중요한 작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작가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고요. 보통 그 여성 작가이면서도 또 양반집 이런 교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짜로 여인의 심정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남편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뭐 이런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네, 요거는 뭐 중요는 하지만 네, 일단 나 같으면 이번에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 근래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사별곡 당연히 중요하죠. 상사별곡은 선생님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출제 영순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되고,
산호친곡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일단 그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니까 선생님 네 요것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별표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 고전 소설은 중요한 거는 솔직히 찍어드리면 네 판소리개 소설과 영웅 이야기 그지? 왜냐면 6월에 염장원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9월과 수능에는 판소리개하고 영웅 이야기 정도. 근데 그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수능은 조금 더 적중 확률이 높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웅 이야기하고 판소리개 소설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고전 소설이 평이하고 좀 더 난이도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산호친곡은 꼭 해석해보세요. 올해 지금 처음 들어갔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되게 높죠. 그치? 그래서 또 요거 수마다 아마 전문으로 이게 지금 연시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수마다 해석하는 것들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모티브는 동동이나 이런 것들처럼 자연물들은 변함이 없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제 노모한테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일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선왕가도 네, 뭐 선생님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복선왕가 같은 경우는 복선화음이라는 말 자체가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조금 특이한 내용인 것이 그지 일단 작자미상이잖아 그지 작자미상이면 평민의 입장에서 서술을 한 건데 평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근데 요 그 화자가 딸이 시집을 갈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어떤 진리나 이런 것들이 다 권선징악이야. 근데 엄마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는 얘기를 엄청 넣어. 그치? 그래서 사실은 나는 양가집 교수로 시집을 왔지만 또 아빠는 또 그러지를 못했었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집을 잘 일으켜냈다 라는 얘기들이 앞부분이에요. 요거는 EBS 수록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돼. 문맥을 보시면 앞부분은 자기 자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전문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궤동어미 수록된 부분은 EBS에서는 궤동어미 잘 봐라. 저 집은 원래 되게 좋은 집안이었는데 궤동엄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집 망했어. 저렇게 되면 안 돼. 엄마처럼 좀 너도 시집 가서 잘 살려면 엄마처럼 너가 마음 먹기에 또 달린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니까 저 궤동어미처럼 하면 안 되고 엄마처럼 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거 생각하고 보시면 내용이 크게 보일 텐데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네 봐두시면 되고 상사불곡 그지? 네 상사불곡 출제 영순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자 미상인 작품들은 얘기했지만 평가원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들어갔던 거고 내용들이 엄청 길기 때문에 뭐 독수공방하고 이런 얘기들 뭐하러 그렇게 중요하게 보냐 하시겠지만 양반들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질 않잖아요. 근데 민중들은 너무 솔직하게 잘 드러내서 그거는 충분히 작품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그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독수공방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솔직하게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봐두셔야 되는 작품 중에 지금 중요하다고 한 거 너무 안 돼. 고전시간 사실 다 중요하지, 그지? 근데 산호친곡이나 상사불곡이나 기음노래나 요것들은 다 네, 좀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상가도 그렇죠. 영상가도 요것도 선생님이 작품 정리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EBS에 안 나오면 작품 정리
아, 구모에 안 나오면 네, 작품 정리 해드릴 텐데, 특히 영상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그 인생무상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주제로 또 같이 들어가. 이거는 너무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잡가거든요. 그래서 고려 가요나 민요는 조금 더 앞식인데, 잡가 같은 경우는 또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로 가면 주제가 또 더 다양해져. 그래서 그게 지금 되게 잘 드러났고, 가사랑 헷갈리는 이유가 한자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썼어. 근데 구분하실 포인트는 작자미상이에요. 이름을 안 썼죠. 그치? 이름을 안 써서, 물론 양반이 이름 안 쓰고 쓸 수도 있지만, 이름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한자 써가지고 막 낚일 뻔했는데 이거 양반이 쓴 건가 이랬는데, 보시면 이런 좀 인생무상이라든가 뭔가 건설적이지 않은 그런 주제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중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민중은 다양한 주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또 포인트야. 양반들은 맥락이 있어요. 프로다 보니까 슬프다라고 하면 그 슬픈 맥락을 잘 지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끊고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작가의 특징이기도 한데, 기분이 좋다가 슬프다가 좋다가 슬프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 왜? 대중가요거든. 그래서 여기저기 짜깁기도 많이 되고, 짜깁기가 사실 표준어인데 짜집기요, 짜집기. 그래서 짜집기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맥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너무 이 풍경들 너무 예쁘다, 여산이 여기다, 비류식한 삼천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인생 무상이지 이러면서 또 슬퍼해. 그래서 정서를 물을 때 되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가 엄청 중요하고, 반조화정가는 아시죠? 좀 재밌어요. 조화정가라고 해서 남자애들이 이 여자애들 놀러 간 거, 꽃놀이 하러 간 걸 보면서 막 디스를 해요. 그랬더니 반대로 조화정가에 반대하는 노래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중요한 게 작자미상이 아니잖아. 안동 권씨야. 그 말은 일반적인 여성이라는 게 아니고 나 양갓집 교수야 라고 해서 쓴 거예요. 요거는 신분을 밝힌 거야. 그러니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주제가 같이 싸우죠. 이런 게 민중문학에 없어. 작자미상에서 이렇게 안 쓰거든? 근데 야, 우리는 할 일 다 했고, 길쌈이랑 이런 거 다 했어. 바느질 이런 게 원래 여성 양가치 교수가 해야 할 일인데, 길쌈 다 했는데, 봄인데, 날씨 좋은데, 안 놀러 가? 놀러 가야지? 그냥 놀러 가니? 예쁘게 하고 놀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재밌게 쓴 거야.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남자애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욕이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왜 여자들 욕하고 그러고 있니? 라고 하는데, 거기서 쾌남자라는 표현이 나와. 쾌남자만 긍정해요. 그래서 쾌남자는 약간, 지금 따지면 약간 상남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음,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내가 쾌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너네처럼 이렇게 여자애들 놀러 간다고 욕하고 그럴 시간에 훨씬 더 건설적인 일을 할 거야. 과거 급제하려고 공부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급제할 거고, 그렇게 해야지 여자애들 왜 놀러 갔냐고 디스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들어가. 그래 재밌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그 특징들이 제목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좀 잘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가 추석도 올해 처음 들어갔어요. 전가 추석도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사실은 뭐 이건창은 중요하죠. 네, 이건창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있지만, 한시라서 나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한시는 그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그
풍자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내용들이 뭐 '그냥 추석이어 가지고 즐기는 얘기 아닌가?'라고 그냥 쭉 보다가 갑자기 인제 뭐 남편을 잃은 호러미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쭉 들어가면서 또 그 굶주린 끝에 또 남편이 죽은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런 내용들은 한 번 해석해 두시면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시는 나오면 현대 어플이가 되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현대시 하나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사도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요것도 나름 중요는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구모에 나올 가능성은 환기사가 훨씬 더 높다 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는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쭉 해가지고 그 님의 소식이 끊긴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사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것도 좀 재밌는 작품인데 그치?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고전 다 보세요 그치? 다 중요해. 왜냐면 나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치? 내 기준으로 하자면은 뭐 여기서 다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세영은 나올 확률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왜냐면 이제 어머니에 관한 뭐 효에 관한 얘기가 들어간 건데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 작자 미상인 작품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보실 필요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특징적인 게 서방님 하면서 이제 여성 화자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성 화자가 대답을 하는데 전형적인 F와 T의 사랑이야. 그지? 그래서 여성이 F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T야. 그지? 그래서 여자는 날려버리고 못 갈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헤어지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남자애는 갑자기 뭐 내가 집을 주면 돼? 뭐 돈을 주면 돼? 뭐 물건 뭐 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죠? 여자가 나는 날 버리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럼 이거 주면 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T의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 그랬더니 이제 또 여성은 나 같으면 정남이가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F니까 나는 싫소. 아무것도 싫소. 님 고대강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만 데려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F의 심정으로 마무리를 하는. 근데 대화가 들어가잖아요. 고전에서 대화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출제 영순이에요. 그래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가도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김삿갓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원생원 이런 거는 해석 필요 없어요. 그냥 말장난이거든요. 이 사람 성씨를 가지고 그냥 노는 내용이었어서 이거는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시면 뒤에 B 아래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립은 그냥 간단하게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조들은 다 보셔야 돼요. 시조는 출제 영순이고 짧으니까 그지? 그래서 왜 짧은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짧을수록 상징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나 한 5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12시 정도까지 이렇게 밤 깊게 좀 준비하게 됐는데 다들 구모 좀 잘 보고 오시고 일단 우리는 어쨌건 본 게임이 아니었다. 다행스러운 건 그죠? 그래서 구모는 최대한 잘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구모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내일은 페이스를 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일찍 자고 그죠? 그래서 좋은 페이스로 시험 잘 보시고 오시고, 그다음에 몇 점이고 몇 등급이고 보다 어차피 이걸로 수능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또는 내가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의문사당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일기 쓰듯이 국어가 몇 등급이야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그렇게 해두는 친구가 훨씬 더 수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도, 그래야 내가 어떤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도 그냥 아파요 이러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의사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원격 진료일 때는 그게 쉽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증상을 얘기를 해주셔야 선생님이 훨씬 더 진료를 잘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일날은 웬만해서는 라이브나 이런 것들 아마 사이트들 막 이렇게 많이 있으실 테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나 제대로 된 문항 해설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통은 그 주에 제대로 된 해설은 그때 찍어가지고 따로 올리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참고해서 보시고, 선생님도 어떤 문항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면 그거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아니면 뭐 라이브를 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주말 안에 그렇게 좀 찍어가지고 분석 제대로 해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도 당일은 본인들이 제대로 했던 것들 잘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좀 제대로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그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됐어서 바로 급하게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켜게 됐는데, 다음에는 제대로 좀 세팅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카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자료들 들을 수 있는 것들 좀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카톡이랑 유튜브랑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최대한 잘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나 보셔도 상관없게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올리도록 할 테니까 꼭 현주간지 구독자나 아니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늘 수업 들으셨으면 그냥 다 제자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유현주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어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강의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질문하시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잘 자고요. 네, 그 다음에 구모 잘 보고 오세요. 수고했습니다.